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과 경주에서는 긴장감 속에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태풍 흰남노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남구. 태풍이 휩쓸고 간 지 열흘이 지났지만 도시 곳곳에 남은 상처는 여전합니다. 피해 마을에선 아직도 집과 가게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한 냉천에선 포클레인들이 연신 토사를 퍼내고 해병대원들까지 동원돼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15일 저녁 기준 포항의 응급복구율은 약 90%. 길이 끊긴 곳들은 대부분 복구가 됐고 침수된 전기시설 등에 대한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태풍 난마돌의 북상 소식입니다. 많이 오면 공사하는 게 다시 무사되고 또 모든 게 공사했는 게 진짜 제대로 되질 않을 것 같고. 기상청은 세력을 키우며 북상하고 있는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경북 동해안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한반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50에서 8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동해상으로 이제 진출을 하기 때문에 해안 쪽에 영향을 주는 우리 남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구룡포 쪽, 그다음에 호미곶 이런 쪽으로 해서 동해상에 있는 해안 쪽 라인의 지역들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태풍 난마돌 영향권 진입 전 응급복구를 마무리하기 위해 주말 동안 인력 5천여 명과 중장비 2천여 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 경주 지역의 항구적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서 국비 1조 5,507억 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형산강 제방 축조와 하류 퇴적토 준설 5천억 원, 저수량 476만 톤 규모의 항사댐 건설 807억 원, 국가하천 수위 관리를 위한 지방하천 8곳의 배수 영향권 사업 1,200억 원, 이번 태풍에 피해가 난 25개 하천 전면 개선 사업비 7,500억 원 등입니다. 신속한 복구를 위해 하천 퇴적토 준설 때 필요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면제하거나 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현행 주택 피해 재난 지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50제곱미터인 주택 기준 면적과 30%인 지원 비율을 올리고 침수주택 재난지원금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을 건의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오늘 제271회 정례회를 열고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취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오늘 정례회에서 최영기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경주시 등록 외국인 10,000명을 넘었고 재외 동포까지 포함하면 2, 3만 명에 이른다며 교육비 지원과 외국인 지원 업무팀 신설 등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공무원들의 태풍 피해 복구 전념을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21일로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취소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울진 후포항에서 울릉도 노선에 이달 말 새로 투입될 대형 여객선 때문에 어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성어기 때는 매일 수백 척의 어선이 항내를 드나드는데 대형 여객선과 충돌 사고 위험이 높고 주차난도 우려된다는 게 반대 이유입니다. 선사와 허가기관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가 합동으로 항구 접안과 울릉도까지의 시험 운항을 하면서 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만 어민들의 걱정을 덜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5,000톤급의 대형 여객선이 시험 운항을 위해 울진 후포항에 정박했습니다. 길이 140m, 폭 22m 크기로 승객 628명과 승용차 200대를 실을 수 있습니다. 울진군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포 지역 어민들은 이달 말부터 성어기가 시작되고 수백 척의 어선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충돌 사고 위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선들하고 같이 지금 공존을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연근의 어선들이 여기 하루에 180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 배하고 과연 같이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하고 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의문스럽습니다.
특히 어민들은 후포항 출입구의 최단 폭이 200m에 불과해 항구 규모에 맞지 않은 대형 여객선의 취향이 애초부터 무리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후포항이 입출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후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크루전에 들어왔을 때 기존의 어선들과의 충돌은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후포항 일대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아직도 명확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선수로 차를 실는답니다. 근데 선수 쪽에 지금 주차 확보를 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주차 대란이 일어나지 쉽습니다. 여객선사 측은 시험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 조치하고 늦어도 이달 말부터 운항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9월 말경 취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과의 이런 마찰 부분은 그 회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여객선사와 반대 어민들이 수차례 협상 끝에 이번 시험 운항에는 합의했지만 안전성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앞으로도 큰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대신 태풍 피해가 난 포항과 경주에서 봉사활동을 폈습니다. 포항 해경 직원 120여 명은 어제 69주년 해경의 날 기념식을 취소하고 포항 호미곶면과 경주 간포읍에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지난 6일부터 계속 수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에 직원이 모은 성금 2,260만 원도 전달했습니다. 울진군 선관위는 6일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회계 책임자 A씨와 이를 공모한 군의원 후보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공개 장소 연설, 대담 차량, 기사 임금 등 297만 원의 선거 비용을 허위로 보존해달라고 청구한 뒤에 회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경부고속도로 건천 휴게소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시설에 대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시설은 충전소에 설치된 수조 튜브에 공기를 넣어 최대 60cm까지 높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물로 차량을 가두는 방식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화재가 증가했고 충전 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충전소에 화재 진압 시설을 시범 설치했습니다.